예로부터 인간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패턴,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수면 문제를 자연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추천할 만한 습관은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평일에 수면 패턴을 깨뜨릴 수 있으니 주중과 비슷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자기 전 최소한 시간은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사 습관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카페인이나 니코틴, 알코올은 취침 시간을 멀리 가져가거나 뒤척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이러한 자극 물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허브차를 마시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서늘한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커튼을 사용하거나 귀마개,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침대를 최대한 편안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개와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거나 부드럽다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자연 요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숙면을 돕습니다. 라벤더, 카모마일, 일랑일랑 같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여 방의 향기를 채우거나 베개에 몇 방울 떨어뜨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반신욕이나 족욕도 효과적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보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큰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생활 습관과 자연 요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도시 생활의 피곤함에 지친 주인공 소영은 자연으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출퇴근길, 끝없는 업무, 그리고 도시의 소음에 지쳐가던 그녀는 평소 들리지 않던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소영은 친구가 소개해준 조용한 산속 펜션으로 주말 여행을 계획했다. 펜션은 작은 마을을 지나 깊은 숲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도심을 떠나 자연의 품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점차 늘어나는 푸른 녹음이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도착한 펜션은 나무로 지어진 따스한 곳이었고 바로 앞에는 맑은 물소리가 들려오는 개울이 있었다. 첫날 밤, 소영은 늦봄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한껏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다음날 아침, 농부의 새벽 일상이 물씬 풍기는 이른 시간에 깨어나 산책을 나섰다. 이슬이 맺힌 잔디를 밟으며 그녀는 듣고 있던 음악을 잠시 껐다. 대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새들이 지저귀고 나무들이 바람에 몸을 맡기는 소리에 마음이 차분해졌다. 점심 무렵에는 숲을 산책하며 음이온 가득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피톤치드 향이 진하게 퍼지는 산림욕을 하며 걷다가 작은 폭포를 발견했다. 마치 그녀만의 비밀 장소처럼 아무도 없는 폭포 앞에 앉아 물소리를 들으며 명상에 잠겼다. 그곳에서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그녀는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한층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새소리와 폭포 소리로 가득 찬 자연 속에서 소영은 자신의 기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실감했다.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연의 리듬이 그녀에게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살리고 있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의 간단한 산책조차도 소영에게 큰 치유가 되었다. 주말이 끝나갈 무렵, 소영은 떠나기 전에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받으며 도시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자연 속에서 보냈던 시간은 단지 피로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휴식을 제공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자연의 영향을 통해 점점 피곤해지는 삶 속에서도 다시금 활력을 찾을 줄 알게 되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소영은 주기적으로 자연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매일의 작은 스트레스가 쌓이기 전에 자연 속에서 자신을 회복시키며 건강한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자연의 품에서 얻은 깨달음은 그녀의 일상을 보다 여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도심 속 바쁜 생활을 이어가던 영주는 어느 날 갑자기 피로가 극에 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도 눈꺼풀은 금세 무거워지기 일쑤였다. 그는 다양한 카페인을 비롯한 보충제와 비타민을 시도해보았지만 그 효과는 잠깐일 뿐.
곧 다시 피로가 몰려왔다. 그러던 중 영주는 우연히 인터넷 서핑 중 자연요법으로 피로회복하기라는 제목의 글을 보게 되었다. 그곳에는 숲에서의 산책이 심신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를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어느 주말, 영주는 도시를 떠나 교외의 한적한 숲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소품 가방을 메고 전철을 타고 숲이 위치한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맑고 신선한 공기가 가슴 깊이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함께 새들의 청아한 지저귀이 그의 귀를 간지럽혔다. 영주는 천천히 숲속을 걸으며 각기 다른 나무의 잎사귀를 손으로 쓰다듬어 보았다. 그는 자연이 전하는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숲속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고 그는 그 위에 걸터 앉아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숲속에서의 힐링은 깊고도 평화로웠다.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체험하며 영준의 마음속 피로가 조금씩 풀어지는 듯했다. 그는 한 번의 숲 체험으로 완전히 피로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자연의 치유력을 믿게 되었다. 그는 주말마다 숲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도심으로 돌아온 후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영준은 예전보다 좀 더 활기찬 기분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유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났다. 자연요법은 그에게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새로운 길이었다. 그 이후로 영주는 자신이 경험한 자연요법의 효과를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했다. 친구들과 함께 숲으로 떠나는 소모임을 만들었고 그들 역시 영준과 같이 자연 속에서 피로회복을 체험할 수 있었다. 영주는 점차 자연과 교감하는 더 많은 활동들을 계획하게 되었고 규칙적인 도심 생활 사이사이에 자신만의 자연 치유 시간을 만들어갔다. 이처럼 영준의 이야기처럼 자연요법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자 지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힐링의 방법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우리의 삶에 자연을 더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피로회복의 비결일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요즘 현대사회는 빠르게 돌아간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부터 회사 안에서의 바쁜 일정까지 현대인들은 늘 시간에 쫓기고 있다. 하지만 건강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루 10분이면 충분. 바쁜 현대인을 위한 홈트레이닝 비법은 바로 이런 현대인들을 위한 해결책이다. 이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민준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민준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서둘러 샤워를 하고 8시에 집을 나서야 하는 그는 늘 아침에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퇴근 후에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공부를 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러다 보니 운동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곤 했다. 어느 날 민주는 일상에 지쳐있던 중 인터넷에서 하루 10분이면 충분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그 광고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민주는 광고를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로 했다. 그 광고에서는 몇 가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법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0분 홈트레이닝 루틴이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점핑잭 등의 운동을 1분씩 반복하여 총 10분가량의 운동을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었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민주는 어차피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보기로 결심했다. 첫날 아침 민주는 더 일찍 일어나 평소의 생활 패턴을 바꿔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즉시 눈을 비비며 준비 운동을 한 후 인터넷에서 본 10분 루틴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지도 영상과 동작을 맞추기가 어려웠지만 그 또한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몸에 익어갔다. 그 다음 날에도 민주는 꾸준히 홈트레이닝을 이어갔다. 처음엔 10분 운동을 하면서 숨이 차고 힘이 든다고 느꼈지만 조금씩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매일 조금씩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낀 민주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민준의 체력과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피곤함은 덜어졌고 하루의 시작도 개운해졌다. 민주는 이 경험을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소개하기로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도 효과가 있다고 라며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도전해보기로 했다. 얼마 후 민준의 친구들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였고 그렇게 그의 주변 사람들도 함께 건강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민준과 그 주변 사람들은 작은 습관 하나가 일상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 간단한 홈트레이닝 비법은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이끌어 주었다.